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H보험의원 피부과 원장 김인환입니다. 비만은 체질량 지수, 즉 BMI, 바디 매스 인덱스가 25 이상임을 뜻합니다. BMI란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간단히 말하면 체내에 지방량이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BMI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이를 소비하지 않아 체내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BMI 수치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만 환자들에게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식사, 운동, 약물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의 가장 주요한 비만 원인은 과도한 음식 섭취로 인한 칼로리 과잉과 상대적인 활동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모량 감소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1차성 비만이라고 진단하며, 비만 환자 전체의 90% 이상이 에너지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은 상태에서 체지방이 과다하게 증가한 1차성 비만에 해당합니다. 2차성 비만은 유전, 내분비 질환, 약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만은 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정신적인 질병이나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살을 빼려는 분들도 많겠지만, 비만을 관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에 있습니다. 비만인은 정상인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1.5배에서 2배, 고혈압은 2.5배에서 4배, 당뇨병은 5에서 13배까지 높습니다. 그 외에도 비만은 뇌졸중, 통풍, 골관절염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상담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중을 적정 수준까지 감소시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은 건강을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비만의 치료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식사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수술치료입니다. 고도비만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환자에게 권장하는 방법은 바로 수술적 치료이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식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약물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식사치료는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이며, 치료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만과 관련된 각종 질환의 유병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를 할 때에도 식사 조절 및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단기간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유의미한 체중 감소,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 치료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종류에는 크게 식욕 억제제와 포만감 증진제, 지방 흡수 억제제가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기존 몸무게의 최대 약 15%까지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비만 치료 약물 중 가장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줍니다. 포만감 증진제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길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으로 알긴산 복합제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초류로 만들어졌는데, 물을 함께 섭취하면 위에서 불게 되어 포만감을 증진시켜줍니다.
지방흡수 억제제는 섭취한 음식 중 지방만 몸 밖으로 배출시켜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의 체지방 정도나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본인 체질에 맞는 약을 처방받는 겁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살을 빼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단번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거나 생활 습관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다면 성공적인 다이어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치료 효과는 개인별로 상이하며 약물 치료는 운동 및 식사 요법과 병행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군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치료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식욕이 높아 야식을 많이 먹거나 폭식이 심한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각 상황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으면 다이어트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함께 먹을 수 있는 약, 야식이나 폭식 욕구를 억눌러 줄 수 있는 약, 건강하게 체중 감량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처방받으면 됩니다. 비만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스스로 식단 조절이나 운동요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유의미한 체중 감량이 어려웠던 분들은 병원에 방문하여 약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중 감량은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려는 욕구가 높아져 건강한 피부, 깨끗하고 맑은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30대의 젊은 세대에서도 깨끗한 피부는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감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피부 관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피부 레이저 시술법의 발전뿐만 아니라 보톡스나 필러 등의 발전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피부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만족감과 자신감, 나아가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술이나 보톡스, 필러와 같은 피부 시술은 환자의 피부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 상황에 맞는 시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나에게 맞는 시술이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가장 인기 있는 피부 시술은 필러나 보톡스, 리프팅, 그리고 각종 레이저 시술입니다. 또 여드름이나 기미는 피부 전반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기미 치료를 찾는 분들도 꾸준하게 많습니다. 여드름이랑 모낭에 생기는 만성 염증 질환으로 사춘기 호르몬의 증가에 따른 피지 분비 증가와 증가된 피지가 모공 입구에 쌓인 각질에 의해 배출이 되지 못해 피지 덩어리인 면포가 생기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여드름균의 증식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드름은 사춘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40대의 성인 남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여드름은 주로 얼굴에 생기지만 목, 등, 가슴 등과 같이 피지선이 발달한 곳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드름은 주로 얼굴에 발생하는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자칫하면 자국이나 흉터를 남길 수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호르몬의 변화, 세균 감염, 유전성 요인과 생활 습관 등의 이유로 나타난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춘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 자극에 의해 피지가 과다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청소년기 여드름의 경우 20대 초반이면 성호르몬의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인 여드름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 기름진 식습관, 화장품 등이 원인 또는 악화인자가 될 수 있으며 정서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지선을 자극하여 여드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드름은 생활 습관의 교정, 약물 치료, 레이저 등의 시술적 치료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여드름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여드름의 발생을 막으면서 현재 발생한 여드름 염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 여드름의 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기름이 많거나 털 구멍을 밀폐시키는 화장품을 피하고 마찰이나 기계적 자극, 스트레스, 과도한 땀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에서는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르는 약의 경우 항염증 작용과 항균 효과, 각질 제거 및 피부 배출 촉진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환자 피부 상태에 맞는 약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르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세안제와 피부 보습제 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약의 경우 주로 항생제와 피지 분비 억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의 경우 직접적으로 모낭 내 여드름균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며 여드름을 치료합니다. 피지 분비 억제제의 경우 여드름의 발생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투여를 중단해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호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염이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혹은 간 효수치의 상승이나 감기 여성에게 태아기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물 투여 시작 1개월 전부터 투여 중지 1개월 후까지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생리 전에 호르몬의 분비의 변화로 여드름이 악화되는 여성에게는 피임약을 복용하면 여드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여드름 치료에 상황에 따라 피임약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는 약과 먹는 약 등의 약물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시술적 치료로는 개방성 혹은 폐쇄면포를 직접 짜는 압출 치료나 특정 파장의 빛을 쏘아 광과민제를 활성시킴으로써 피지선과 모공 속의 여드름균을 파괴하고 피지선 분비를 억제시키는 광역동 치료, 마이크로니드를 여드름 부위에 삽입한 후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지선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아그네스 여드름 파괴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 여드름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시술적 외과 치료로도 다양한 시술 방법이 존재하며 각 전문의만의 치료 노하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시술 방법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여드름 치료 및 예방에 좋습니다. 기미란 노출 부위에 발생하는 불규칙한 모양과 다양한 크기의 갈색 반점을 의미합니다. 주로 얼굴에 많이 발생하고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광대 주변에 흔히 발생하며 눈가 주변에 안경을 쓴 형태로 나타나는 기미의 경우에는 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기미는 크게 유전적 요인, 호르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세 가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우선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남성보다는 여성에 많이 나타나며 특히 출산 전후에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기미입니다. 유일하게 조절 가능한 요소이므로 자외선을 피하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미는 완치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미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 등의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외에도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세안이나 화장품을 바르는 등 얼굴을 자극할 정도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숙면과 비타민C 등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레이저 토닝 시술이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이란 진피 내 깊숙이 위치한 색소를 물리적으로 잘게 부수어주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아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미에 대한 레이저 토닝 후에 색소가 얼룩덜룩해지거나 오히려 진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기미는 특히 난이도가 높은 치료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기미 부위 멜라닌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악성 기미를 치료하는 레이저 시술입니다. 특히 블루 토닝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여 깊은 기미 치료에 효과적이며, 노블릴을 이용한 제네시스 토닝은 피부 진피층의 환경 개선을 도와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보다 근본적인 기미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IPL이나 타 레이저 치료와 비교했을 때도 시술 이후 기미가 쉽게 짙어지는 부작용이 없으며 특히 악성 기미에 효과적입니다. 기미나 잡티, 검버섯을 제거하기 위해 많이 쓰이지만 피부의 칙칙한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얼굴이 맑고 투명해지는 화이트닝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러 시술이란 피부와 유사한 점도의 물질을 주입하여 원하는 신체 부위나 피부에 볼륨을 주입하여 결손을 보충하는 시술입니다. 간단한 시술을 통해 원하는 신체 부위의 볼륨감을 살릴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미용 시술로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필러를 가장 크게 구분하는 기준은 필러가 몸에서 분해되는 정도에 따라 단기적, 반영구적, 영구적 필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필러에는 현재 필러 성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히알루론산이 해당됩니다. 반영구 필러와 같은 경우에는 뼈 접합제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등을 사용합니다. 보통 필러의 지속 시간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는 필러가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필러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 필러 시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러의 종류는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은 자기 중량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응착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수분이 응착되면 피부의 볼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몸속 성분과 같기 때문에 필러 주입 부위나 형성된 볼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해독제를 주입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즉, 볼륨의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시 손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어 현재 필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류의 필러입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소를 이용해 움직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주름 만드는 근육 및 신경의 접합점을 마비시키고 주름진 부분을 이완시켜 주름을 펴고 새로 주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비대한 얼굴 및 몸 근육이나 주름 개선에 단기간 동안 드라마틱한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얼굴 부위에는 각종 주름 개선이나 사각턱의 축소, 입꼬리를 올리는 것에 많이 사용되는데 시술 1, 2주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6개월가량 최상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시술을 반복할수록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고 보톡스를 맞는 빈도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이 없는 편이며 시술받은 표시가 나지 않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는 승모근이나 종아리, 허벅지에 많이 사용됩니다. 시술 2, 3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 2개월이 지나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깊이에 따라 정확한 용량으로 주사해야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안전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톡스와 필러는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기전이 다릅니다. 우선 보톡스란 근육 수축을 억제하여 주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깊은 주름이나 볼륨을 업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에 비해 필러는 물질을 주입하여 주름이나 신체 부위의 외형을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깊은 주름이나 신체 부위의 볼륨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신체 부위를 예로 들자면 턱 근육이 유난히 발달한 사각턱이나 눈썹을 치켜 올리는 습관 탓에 이마주름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톡스를 사용하고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팔자주름과 푹 꺼진 이마, 코, 광대 부위 등에는 필러를 채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환자의 상태나 환자가 원하는 미적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부위에 어떤 시술을 시행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필러와 보톡스 역시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와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을 통해 시술을 받으셔야 부작용 없이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 피부 시술과 보톡스, 필러 등의 피부 시술은 환자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물론 다양한 시술을 통해 심미적인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에게 시술 받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환자의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슈링크 리프팅이란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수축시키며 리프팅하는 시술로 안면 거상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 4.5mm 깊이의 섬유 근막층에 열 응고점을 형성하여 콜라겐 재생과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거나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기존의 가장 강력한 리프팅 시술로 꼽히는 울세라 리프팅과 같은 깊이까지 도달하면서도 기존 리프팅에 비해 통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슈링크를 눈 주위 주름에도 사용하여 눈가 탄력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를 시술하는 슈링크보다 더욱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 슈링크 전용 아이팁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2mm 아이팁은 눈가 탄력에 적합하면서 눈가 탄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개인마다 다른 피부 두께와 특징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술해야 탄력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의 몸으로부터 불필요한 부위의 털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레이저가 모발의 검은 멜라닌 색소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모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모낭과 모근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효과적으로 제모가 가능하면서도 통증까지 줄여드는 여러 가지 제모 방법들이 개발되어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찾는 인기 시술 중 하나입니다. 간혹 통증이 걱정되시거나 여러 번 제모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시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레이저 제모는 가장 안전한 시술이면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극, 저통증의 아포지 플러스 제모입니다. 아포지 플러스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반영구 제모 전용 레이저로 제모 시술에 있어 안정성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모두 국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멜라닌 색소에만 선택적으로 열을 집중시켜 모근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반영구 제모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에어쿨링 시스템으로 통증이 거의 없으며 굵은 털부터 가는 털까지 다양한 굵기의 모발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후 모공 수축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피부과에 방문하면 피부 시술 종류가 많아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내 피부에 꼭 필요한 맞춤형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술 받는 제품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봐야겠지만, 피부 시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술하는 사람의 숙련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술해도 의사의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시술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